그래서 언어 치료를 받을 때 물론 환자가 나는 약간 내 말은 느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빨리 하게끔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의 치료는 사람들이 내 언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치료 경험을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의 주도하에 이런 언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인점이 조금 낮은 주도성의 외제적 기인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자체도 이 언어 치료를 하는 경험이 되게 즐겁고 이거를 꼭 해야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최고 목표를 하고 그 가치가 되게 그런 치료의 목적 지향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치도 수단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환자분 강병호 씨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기인점이 내재적인 기인점보다는 당연히 외재적인 기인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조금 외재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친 3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재적 기인점에 이렇게 포인트를 찍고 마지막으로는 낮은 복잡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다른 치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만나는 치료사라든지 사람들이 많거나 내가 오늘은 무슨 치료, 내일은 무슨 치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타겟으로 한 이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게 조그만 방에 환자분 그리고 치료사분 둘이 이렇게 앉아서 1대1로 언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의 복잡도나 그 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 치료였어요. 1대1로 언어 치료가 진행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배제를 하고 언어에만 딱 집중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낮은 복잡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X축에서도 낮은 복잡도에 마이너스 4인 포인트 점을 찍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점을 찍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경험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팀에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서도 내가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경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 딱 우리가 그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경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점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리고 기인점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그리고 복잡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당연히 이렇게 무조건 좋을 테니 이렇게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니즈라든지 현재 경험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현재의 경험점을 저런 식으로 3개 이 그래프에서 어느 포인트에 찍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경험점을 찍고 나면 이제 이 현재의 경험점이 어느 방향으로 조금 이끌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내가 지향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는 이게 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외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각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현재 경험점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내적인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3가지 경험이 현재의 경험점을 저렇게 찍었지만 이제 내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그런 내적인 긴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제 내적 갈등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현재 경험점을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3가지 경험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그 타겟이 아까 말했던 페르소나가 어떤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실제감이 물론 높은 쪽에 속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할 때는 행복감이 굉장히 높지만 자가 치료를 할 때는 어떤 그런 정량적이라든지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내적인 갈등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혼자 매일매일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디지털 헬스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데시벨이 원래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큼 향상된 데시벨이 나옵니다. 라든지 말을 얼마큼 또박또박 발음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피드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몰입도가 높다든지 내가 지금 인풋을 넣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상호작용성이 높은 그런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감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내 경험점에서는 실제감이 플러스 1점 정도였다면 높은 실제감 쪽으로 더 3점 정도 가서 4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실제감이 내적인 갈등에 해당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기인점의 측면에서는 아까는 기인점은 되게 외제적인 기인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단순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그럼 내가 가지고 가야 하는 목표에 되게 지향적인 수단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되게 이 치료라는 것이 재활치료라는 것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모티베이션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내가 이 치료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를 즐겨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경험에서는 외제적인 쪽에 더 가까웠었다면 내적 기인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적인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니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목적도 측면에서 우리가 언어재활사랑 1대1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게 가끔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룹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되게 관계의 그런 밀도나 그런 것들이 1대1 치료에서 조금 더 확장된 다양한 기능들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잡도도 이 포인트 상승을 하는 곳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원래의 경험점을 이해를 하는 것에서 실제 이 사람의 경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더 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의 가치, 내적인 갈등 포인트가 내가 지금 현재 경험점에서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얼마큼 크게 변화할 것인지에 따라서 현재의 경험점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 변화,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험점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을 이해를 했다면 다음으로는 외부적 영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주관적이고 나를 중점적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이 경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다 그쪽으로만 가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처음 이렇게 대학을 만약에 들어왔을 때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경험은 학교에 와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거였지만 외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제 내 경험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적 갈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외부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툴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저희는 사회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그 질환군에 따라서 사실 노인, 아까 강병모 씨나 요즘 이후에 마비말 다니는 당연히 노인 환자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받는 외적인 영향이랑
ADHD 아동들 그런 환자분이 받는 외부적인 영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문적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아까 말했던 이 사람의 연령대나 성별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급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변동률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 특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나 최근에 많은 서비스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변경함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것들이나 수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만들고자 하는 경험이 옛날 기술을 생각했다면 챗봇을 예로 들면 옛날에는 사실 LLM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챗봇을 만들 때 되게 정해진 답변 룰 베이스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만 가능을 했고 되게 자유도가 낮은 답변의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했었다면 기술적 요인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경험 포인트들이라든지 아까 GPT나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상호작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요인에 따라서도 경험이나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걸 다시 감각적 경험, 판단적 경험, 도덕적 경험 이 각각에 주는 영향도를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셀에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에 감각적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는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감각적, 판단적, 구성적 경험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자면 기술적 요인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언어 치료 앱들을 보면 사실 음향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데시벨 레벨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얼마큼 이렇게 따가 움직이는지 이런 정도의 피드백만 가능했었다면 최근에는 음향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조금 더 생동감이 높다든지 상호작용이 높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원래는 약간 언어 치료를 할 때도 되게 입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치료사분들이 생동감이 높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이걸 보고 듣고 만지고 하셨었는데 이 코로나가 막 터졌을 시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치료를 하셨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대면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생동감이 낮아지고 상호작용성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경험들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경험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어느 쪽으로 변경이 되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에서도 사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것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보고 취합을 했을 때 내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험이 어느 쪽으로 이끌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험점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게 된다면 현재 경험점으로부터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내 경험이 얼마큼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경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예시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대면 환경과 달리 실제감이 되게 낮아졌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당연히 더 좋고 몰입감이 높고 되게 최신 장비를 쓰는 그런 치료술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저희 환자분들 분이 되게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언어 치료 세션 자체가 되게 비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도 실제감이 너무 높은 비싼 서비스를 원하기보다는 실제감이 다소 낮더라도 내가 충분히 좀 억셉할 수 있는 수준의 치료를 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실제감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인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런 기술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정서적 요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내가 그 대면 언어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움직임도 불편해지고 갑자기 뭐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늘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언어 치료를 하는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원래 그런 경험보다도 내적 기인성이 강화된 셀프 치료, 자가주도형 치료가 조금 더 이 사람한테 외부적인 영향으로서 변경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도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면 복잡도도 높아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의 그런 타겟이나 외부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용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필수 기능들만 제공하는 관계의 복잡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높은 서비스, 관계의 복잡도를 그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가 언어 치료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사실 나와 이 서비스 앱과 1대1 인터랙션이 아니라 내 데이터를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언어 치료사에게도 공유를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도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의 공유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복잡도가 상승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복잡도가 너무 많지는 않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험점에서부터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되게 많은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되게 얼만큼 어느 방향으로 크게 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이 세 가지 경험점에서 현재의 경험이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 이런 경험에 대해 조금 더 지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정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이 서비스나 경험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내부 현재 경험점으로부터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경험이 같이 땡기게 되면 내 경험이 후기로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이동을 하는 경험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서비스는 이런 경험을 제공을 하는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경험점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먼저 머리에 넣고 이후에 이제 분석들을 진행한다든지 서비스의 설계 같은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나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변화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 강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이 조금 복잡하거나 특히 저는 이 분석을 하는 것들이 조금 복잡했었어요. 사실 3차원 그래프를 그려서 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이 이해가 어렵거나 했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게 아마 다음 주에 진행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은데 과제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래서 핵심 내용에서 한번 보시고 그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경험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되게 많은 경험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했었고 감각적 경험 그리고 세 가지 경험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에 따라서 이제 내 경험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외부적 영향을 받는 것 그리고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고 특히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나 최근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 강의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마 수강생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5명씩 팀을 이루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의 과제를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교수님 수업에서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적고 각자 발표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하길 원하시나요? 서로 아직 잘 모르니까 아마 자기소개도 다 내셨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는 그냥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짧게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좀 자유시간을 드리고 팀빌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의견 없으시면 자기소개 한 명씩 시킬 거예요? 격하게 전래전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자유시간 저희 가져서 팀 빌딩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잠깐 있을 테니까 오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팀 빌딩이나 앞으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과제가 개인 과제가 2개가 있고 팀 빌딩 하는 거가 과제가 하나 있네요. 개인 과제로는 오늘 말씀드렸던 그 3가지 경험 실타래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저희 수업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 3가지 실타래에 대해서 사례를 찾고 3가지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 이 3가지 토론 주제를 아마 조교 선생님들께서 러너스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 3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과제 게시판에 그 토론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전날인 3월 18일 화요일까지 주시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팀 빌딩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아마 거의 40명이 되는 것 같아서 5명씩 팀을 이루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시고 이 팀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이 수업 동안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같이 잘 서로 이야기를 해서 팀 빌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시간까지 내지 않으시면 아마 조교 선생님들께서 남은 팀에 각자 배정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팀을 잘 만드셔서 러너스에 일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나서 남은 시간이 굉장히 긴데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팀 빌딩 해주시고 러너스에 16일까지 꼭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